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르면 크게 후회하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왜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를 저희가 총정리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 관련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2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구형이 뭡니까? 이렇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검사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형이고요.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이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관련된 합병이고요.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1심과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떴는데 그 당시에 했던 구형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다. 합병 당시 주주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인데 왜 거짓말했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주가에 뭐 큰 영향을 가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워낙에 사실 이 법원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부당합병에 관련된 일입니다. 부당합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부당합병이 큰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서 가자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그 당시죠. 2014년도로 돌아갑니다. 2014년에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를 위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적에 삼성의 두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에는 1% 미만의 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적었고 승계를 하기에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질까, 그것도 적당한 돈으로 큰 지분을 가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 현재 제일모직은 이재용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용 그 자체인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인수하면 사실 이거는 그냥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너무 낮았고요. 삼성물산의 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이 인수한다라는 게 이상한 부분이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수합병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회사를 위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수합병이 됐다라고 지금 판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흡수 합병 시 삼성물산 한 주와 제일모직 0.35주가 교환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일모직이 한 주고 삼성물산이 0.35주였습니다. 웃긴 일이죠. 왜? 이게 더 작다 그랬고 이게 더 높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모직 0.35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삼성물산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물산 세 주랑 제일모직 한 주랑 바꾸는 거예요. 얘가 가치가 더 높은데 얘 주식을 세 주나 갖다 바치고 가치가 더 낮은 제일모직 주식을 한 주를 주는 거죠. 그 부당 아니냐라고 한 건데 부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아니라고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 2014년도 이 주주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이 있는 게 이제 이건희, 그 다음이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지분율이 4%, 그 다음에 복지재단, 문화재단, 홍라이, 그 다음 이재용 0.5% 있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지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자체가 낮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 이 제일모직을 통해 먹게 된 거죠. 제일모직은 지분 자체가 낮지만 여기에 이재용 회장, 이 부회장 그 당시 지분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 지분을 먹고 삼성생명은 애초에 지분이 높으니까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를 받을 만큼의 이 0.5주를 0.5%를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렸다라는 거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원래 아파트 분양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2015년 6월 이전까지 삼성물산은 일부러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실적을 낮춰서 주가를 내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락을 유도한 거죠.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걸 유도를 했는데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로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흘리고 미래전략실에서 뭔가 여러 가지 공작을 펼쳤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법 리스크안의 내용들을 열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7월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끝나고 그래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최저로 떨어져 있을 때 제일모직 합병을 끝난 다음에 분양하지 않았던 물량을 분양하면서 기업 가치를 다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부문에서 분양을 안 하면서 실적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낮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야, 일부러 가치 내린 거 아니냐? 제일모직이 인수합병 할 수 있게. 근데 아무리 삼성물산의 가치를 내려도 제일모직 가치가 요 정도인데 합병 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성물산의 가치는 내리되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다라는 의혹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 합병 당시 이재용 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결국엔 제일모직의 가치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크면은 얘도 이만큼 영향을 받는다. 최대 주주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려다 보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키워야 얘 덩치가 커지고 그래야 삼성물산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반영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을 삼성바이오젠이랑 같이 이제 차리게 됩니다. 같이 만든 회사예요. 근데
바이오젠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콜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리예요.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살 수도 있으니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가 아닌 게 아니냐. 이거는 사실 얘가 콜옵션을 만약에 이걸 시도를 하면 관계사 정도다. 우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히 종속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지 않니?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뛰게 되는 거예요. 종속회사였으면은 모든 실적이 다 반영되는 건데 관계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만큼만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거품처럼 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종속이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로 빠지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약 4조 5천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덩치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덩치면 삼성물산 가치는 요만큼 내려놨고 제일모직 가치는 요만큼 올려놨으니까 야,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해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합병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급등을 했고 제일모직의 가치도 동시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인수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부당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기에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삼성전자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무슨 위법성이냐 이게 다 주주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거 경영권 승계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이득을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유죄니 무죄니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1심은 무죄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심 무죄고요. 3년 2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검찰이 2023년 11월 17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까 전에 2심에 구형한 게 똑같죠. 예, 그냥 1심 그대로 2심에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11월 17일에 구형을 하고 2024년도 2월 1심에서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가 떴습니다. 그래서 비유리 볼공정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2월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떴어요. 그러니까 구형은 똑같았다 이거죠. 구형은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떴고 그래서 1심과 같은 2심 구형으로 정말 새로운 특이점, 정말 이걸 엎어버릴 만한 뭐 녹취 파일이든 뭐든 있지 않은 이상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이 1심과 2심이 같은 정도의 구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와 저는 연관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사주 자기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한 것과 그 다음에 이번 이 2심 선고일이 조금 겹친다라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죄니 유죄니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2심에 대해서.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기 주식 취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자기가 사서 소각하겠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총 규모는 10조 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가 난 거, 계획 발표가 난 건 약 3조고요.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약 3조의
자기 주식 매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조를 사서 소각하겠다는 뜻이죠. 소각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럼 EPS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총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배당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3일이 지금 보면은 선고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17일은 2심 선고일 이후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주가 방어 기간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주식 사는 걸로 일단 사법 리스크 주가 방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뭐 무죄가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주가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번에 이 삼성전자 매각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뭘로 인해서? 네, 자기 주식 소각에 의해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마무리되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예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련한 법률, 그러니까 금산법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면 당국 허가를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허가는 안 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지분을 그냥 매각을 해야 돼요. 왜 지분이 초과됩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원래 3개 갖고 있으면 몇 퍼센트예요? 30%죠. 근데 주식을 애초에 10개에서 내가 줄였어. 예를 들어서 뭐 9개로 줄여버렸어. 1개를 내가 가져가지고 없애버렸어. 그럼 33%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상 총 개수가 줄어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조를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는 양이 똑같아도 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삼성생명이 8.58, 삼성화재가 1.5,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율이 10.08로 08 이상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과 화재가 뭐 지금처럼 이게 강제로 매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6년 전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대세 상승이 나왔던 그 당시도 언제예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1기 2017년 1월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17년 1월에 삼성전자가 9조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생명 화재 역시나 똑같이 10% 이상 이 비율은 이 지분은 매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분 금액이 총 1조 3,850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양이었죠. 그래서 생명이 1조 1,790억 원, 화재가 2,060억 원. 이번에도 동일 비율로 매각하면 삼성생명과 화재는 일단은 당장은 2,200억 원, 400억 원쯤 되는데 총 이 지분 모두 10조 원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뭐 9천억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2017년도에는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전하고 투명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허가 안 받고 우리는 깔끔하게 매도하고 깔끔하게 법 지킨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이 사실 주주 환원이라든가 또는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영권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권 승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금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이 건전성을 확인하는 걸 보여주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면은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삼성전자의 과도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주식 매입으로 일단 일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을 보면. 그래서 자기 주식 매입으로 인해 삼성생명 화재, 삼성전자 매도가 나갈 수 있지만 아마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아무리 삼성물산이라지만 지금 지주사 느낌이 잘 안 나죠. 지분을 더 사야 지주사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도 1심처럼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점차 삼성물산 지분을 늘려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죄 선고 이후부터 추세 전환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에 대한 아직 7조 남았죠.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법 리스크, 정확히 말하면은 기업의 건전성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추세적인 부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주가를 어찌어찌 버티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니까 당장 이번 달 다음 주가 아니라 우리는 이 2심 선고 난 다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주식 매입으로 일단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이번 내년 2025년도 2월 끝나고 나면은 아마 추세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만큼 건전성이 확보가 되고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라든가 또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계속 제가 확인할 테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그리고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집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무료로 모두 나눠드립니다. 밑저의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3일, 2일, 29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